한 나라의 현직 대통령이 다른 나라 감옥에 갇힌다?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죠.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건 바로 니콜라스 마두로 체포 사건의 전말인데요. 어떻게 한 나라의 정치적 위기가 순식간에 국제적인 군사작전으로까지 번졌는지 그야말로 숨막히는 과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모든 사건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2026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충격적인 발표는 전 세계를 그야말로 경악하게 만들었죠. 그럼 이 선언이 나오기까지 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 결과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것도 현직 대통령이 미국의 한 구치소에 수감된 모습. 국제 정치부대에서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전례 없는 장면이죠. 마두로는 지금 뉴욕에서 마약 밀매라는 아주 무거운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미군한테 체포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시간을 18개월 전으로 모든 사건이 시작된 바로 그 지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네, 이 거대한 사건의 뿌리는요, 놀랍게도 총성이 아니라 바로 투표함에 있었습니다. 모든 걸 바꿔놓은 도화선은 바로 2024년 7월에 있었던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 이 논란 많았던 선거였습니다. 이 화면을 좀 보세요. 당시 선거가 얼마나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지 한눈에 들어오죠? 야권의 가장 유력한 후보는 아예 출마 자격조차 박탈당했고요. 정부는 모든 국가 자원을 동원해서 노골적으로 여당을 밀어줬습니다. 이러니 국제사회가 투표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 선거는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선언해버린 거죠. 결과는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식 결과랑 야권이 자체적으로 집계한 결과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숫자들 좀 보세요. 정부는 마두로가 51.2%로 이겼다고 발표했는데 야권에서는 곤살레스 후보가 67%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승리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 엄청난 격차, 이게 바로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 증거가 된 거죠. 결국 선거를 도둑맞았다. 이 한 문장이 당시 베네수엘라의 분위기를 그대로 요약해 줍니다. 이 인식은 걷잡을 수 없는 대규모 시위로 번졌고 나라는 깊고 어두운 정치적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자,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이죠. 베네수엘라의 혼란이 계속되는 동안 저 멀리 미국에서는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등장은 베네수엘라 사태를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몰고 갔어요. 외교적인 압박이 서서히 군사적인 위협으로 바뀌기 시작한 바로 그 해였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쭉 따라가 볼까요? 미국의 압박이 정말이지 단계별로 아주 치밀하게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이민자 보호 신분을 없애면서 사람을 압박하더니 다음엔 베네수엘라의 돈줄인 석유에 관세를 매겨서 경제를 조였죠. 그러다가 마두로 개인에게 현상금을 2배로 올리면서 직접 겨냥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는 세계 최대 항공모함을 카리브해에 떡하니 배치하면서 노골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긴장감이 말 그대로 최고조에 달한 거죠. 그리고 이 군사적 압박은 결국 실제 피를 불렀습니다. 미국은 마약 단속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배들을 공격했지만 정작 그 배에 마약이 있었다는 어떤 공개적인 증거도 내놓지 않았어요. 그 과정에서 83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명분 있는 작정이 낳은 아주 비극적인 결과였죠. 그리고 드디어 시간은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2026년 1월. 1년 넘게 쌓여온 이 팽팽한 긴장감이 마침내 터져버리는 순간이죠. 작전명, 남부의 창, 대통령 생포각전이 시작됩니다. 공격이 얼마나 정밀하고 또 대규모였는지 이걸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미군은 베네수엘라의 심장부인 수도 카라카스를 포함해서요, 핵심 군사시설과 정보시설을 동시에 아주 정밀하게 타격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어요. 반격할 수 있는 팔다리는 물론이고 생각하고 명령을 내릴 두뇌까지 마비시키는 것. 말 그대로 국가의 신경망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작전이었습니다.
아니, 주권 국가의 수장을 군사력으로 체포한다니 미국은 대체 무슨 명분을 내세웠을까요? 바로 이 마약 테러리즘이라는 혐의였습니다. 사실 미국은 이미 2020년에 마두로를 콜롬비아 반군이랑 손잡고 미국의 코카인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작전을 통해서 미국은 그를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기소된 도망자로 규정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에 법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했던 겁니다. 체포 과정은요, 정말 한편의 첩보 영화 그 자체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최정예 특수부대인 델타푸스가 투입돼서 마두로와 그의 아내를 체포했고요. 그들은 곧바로 바다에 대기하고 있던 군함으로 옮겨진 다음 지체 없이 뉴욕행 비행기에 태워졌습니다. 모든 게 번개처럼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정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작전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마두로의 체포는 끝이 아니라 사실 더 큰 혼돈의 시작이었기 때문이죠. 전 세계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고 베네수엘라의 미래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남미 대륙의 반응이 정말 볼만했습니다. 완전히 둘로 쪼개졌어요. 브라질의 룰라, 콜롬비아의 페트로 같은 좌파 정부들은 이건 명백한 주권 침해라면서 강력하게 규탄했고요. 반면에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에콰도르의 노부아 같은 우파 정부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미국의 편에 섰습니다. 한 사건을 두고 이웃 나라들끼리 완전히 등을 돌려버린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발언이 모든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그 나라를 운영하고 석유가 제대로 흐르도록 할 거다라고 말한 건데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번 작전의 진짜 목적이 마약 퇴치가 아니라 베네수엘라의 그 막대한 석유 자원에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논란은 미국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과감한 행동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는 불법을 또 다른 불법으로 다스릴 순 없다면서 작전의 합법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죠. 이게 자칫하면 또 다른 끝없는 전쟁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한 겁니다. 한편 지도자를 잃은 베네수엘라에서는 그야말로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권력 공백 상태에서 남은 정부 인사들은 어떻게든 통제력을 유지하려고 애썼죠. 겉으로는 대화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마두로의 체포를 납치라고 규정하면서 미국의 행동을 맹비난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그들의 복잡한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그림은 여전히 불확실하죠. 지도자는 적국의 감옥에 갇혔고 이웃 나라들은 등을 돌렸으며 강대국의 군사적 개입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베네수엘라의 미래는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이 무거운 질문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